건축 바닥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특성 창에서 네, 바닥 200mm 바닥을 클릭하시고 200mm 맞죠? 그리고 네, 그럼 두께가 200mm고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를 선택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코어 경계 사이가 얼마인지 두께를 따로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상단에 경계선, 선으로만 작업할 수도 있고 스퀘어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네모 반듯한 바닥이라면 지금 두 번째 스퀘어로 두 점을 딱 클릭해서 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우린 지금 밑에 슬라브에 기둥 부위들이랑 이렇게 좀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선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레빗에서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그리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핑크색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바깥 슬라브 C1 컬럼 1 기둥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이렇게 모서리를 잘 따주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가는 선으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가는 선을 굵은 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선으로 해야지 엔드점이 스냅이 잘 잡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선으로 하는 걸 지금 보여드렸고요. 다시 선을 선택해서 계속 닫힌 도형으로 이제 슬라브 주변을 쭉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선들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복잡하게 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은 크게 확대해서 클릭을 끝점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모서리도 확대해서 정확하게 엔드점을 클릭해 주시고 지금 컬럼 1 기둥들이 밖에 외곽 라인을 따라서 쭉 튀어나와 있죠. 다행히 아래쪽이랑 위쪽 라인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마무리 선 작업입니다. 그래서 걷어 62쪽은 살짝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이제 위쪽으로 이어서 닫힌 도형을 만들고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밖에 부분을 도면 밖을 한번 찍어 보시면 바닥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마 요 부분을 네, 색상 일치로 해주시면 이제 바닥이 회색으로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비주얼 스타일에서 색상 일치나 질감을 표시하는 걸로 네, 표시해 놓고 그리시면 우리가 작업한 것들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뷰 탭에서 3D 뷰에서도 이제 그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얗게만 보이니까 잘 안 보이죠. 두께감은 있으나 이거를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나 비주얼 스타일에서 색상 일치나 네, 질감을 일치하는 걸로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도면에 맞춰져서 슬라브가 그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인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면도에서 레벨 5로 한번 가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레벨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레벨선 밑에 두께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레벨선 위로 그 위로부터 층고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5에서 이렇게 볼륨이 있는 바닥이 그려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C1, C2 이렇게 C3 표현되어 있는 컬럼들과 B51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빔 그리고 G로 표시되어 있는 걷어들을 우리가 작업을 해줄 텐데요. 이제 컬럼은 아시다시피 기둥이고요. 우리가 한글에서는 보가 걷어와 빔을 약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에서 보시면 기둥 C1과 C2 사이에 걸려 있는 게 걷어 G고요. 그 다음에 G64와 G63 사이에 걷어와 걷어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연결재, 그러니까 한 스판 C1, C2, C2 하나의 스판 기둥으로 연결된 스판 사이에 중간에 걸어주는 브레이싱 같은 이런 B51, 그러니까 걷어와 걷어를 연결해주는 게 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어와 빔의 차이에 대해서 이 도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도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일람표들이 잘 보이게 해 놓은 상태로 이제 컬럼과 월과 걷어 빔을 하나씩 작업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걷어는 500 곱하기 800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빔과 WG65는 400에 600 사이즈죠. 그리고 월은 200, 150, 300 그 벽 두께가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컬럼은 700에 700, 600에 700, 500에 500으로 세 종류인데 이제 걷어는 편의상 500에 800을 이제 하나로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 기둥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나 보시면 구조 기둥이 하나밖에 없어요. 철골 기둥. 그래서 지금 패밀리 로드를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위에 올라가는 걸 클릭하시면 US 매트릭에 컬럼스가 있죠. 컬럼을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어요. 원기둥도 있고 뭐 이런 기둥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네모난 콘크리트 기둥을 클릭을 해서 릭탱귤러 컬럼을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이게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업할 때도 다시 폴더에서 USB 매트릭에 가셔서 스트럭처럴 엘레먼트인가? 네, 구조재 스트럭처럴 프레임에 가셔서 맞나요? 제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 폴더에 들어가셔서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기둥들을 쭉 기둥이 훨씬 많죠. 좀 전에 봤던 것보다 뭐 여기 우드 기둥도 있고
나무 목재 기둥,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콘크리트 기둥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이렇게 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미리 캐스트해서 굳혀서 양생해서 가지고 오는 거라 현장에서 걸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기둥에 볼을, 또 볼에는 이렇게 T자로 꽂히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를 만들어서 기둥에 보가 걸리는 구조로, 우리가 마치 한옥에서 장부 맞춤을 하듯이 그렇게 맞춤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상태로 작업이 돼서 와야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제가 추가 설명을 더 드리는 거고요. 대신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기둥은 정사각형으로 이제 현장에서 만들듯이, 대신 이제 콘크리트 기둥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일체화된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니까 이제 겹치는 부위들은 알아서 레빗에서 물량을 삭감해주고 겹치는 부위를 없애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육안상으로도 매끄럽게 보이는 작업들을 마지막에 해줄 텐데요. 일단 이렇게 기둥을 불러왔고요. 이 기둥을 그냥 쓰지 않고 지금 기둥이 정사각형 기둥이랑 직사각형 기둥이 있어서 기둥을 두 개를 불러왔어요. 하나는 스퀘어 정사각형 기둥과 렉탱귤러 기둥 두 개를 불러왔고요. 이걸 이제 열어보시면, 그쵸? 정사각형, 직사각형 두 종류가 왔죠. 그리고 이제 C1, C2, C3를 새롭게 만들어줘서 700에 700, 600에 700, 500에 500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형 편집을 눌러주시고, 유형 편집을 눌러주시면 새 창이 하나가 뜨죠. 그리고 복제, 새로운 걸 만들 때 무조건 복제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 오브젝트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름을 C2가 직사각형이니까 C2, 이건 C1이나 C3를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치수가 하나밖에 없죠. B. 그러니까는 장방, 가로 세로가 단면이 똑같으면 정사각형이니까 지금 C1, C3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700에 700, 500에 500 맞나요? 600에 600 같네요. 그죠? 제가 지금 화면이 다시 보니까 안 보여서, 그래서 700에 700 확인 눌러주시면 C1 700에 700이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직사각형 기둥을 클릭하시고 직사각형 기둥에서 C2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유형 편집을 마찬가지 눌러주시고, 이번엔 치수가 BH 두 개죠. 그래서 C2 해주시고, 앞에 치수를 600, 뒤에 치수를 700으로, 뒤에 있는 2는 다시라는 의미니까 지워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C2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둥 세 가지를 가지고 평면도에 배치를 할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제 C1부터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C1 이렇게 기둥을 가져가면 상단에 기둥을 클릭했을 때 상단에 보이는 게 있어요. 깊이로 그리고 레벨 4까지 그린다 라는 표시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중심점 X1, Y1이 만나는 곳에 클릭해 보면 왼쪽 아래 경고가 보이죠. 작성된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왜 이런 경고창이 떴을까? 우리가 3D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D 뷰에서 이렇게 보면 깊이로 그려져서 도면 밑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그리는 방식이 위로 그리는, 높이로 그리는 방식과 아래로 그리는, 깊이로 그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깊이로 그려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그릴 때는 항상 상단에 있는 그 옵션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레벨 5로 오셔서 기둥 C1을 다시 선택을 하면 지금 상단에 깊이 레벨 4까지 보이시죠? 여기서 깊이가 아니라 높이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레벨 6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레벨 5에서 그리는 거라 높이로 그린다면 당연히 6까지 가겠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지금 기둥 자리가 콘크리트 단면도인 연한 회색으로 보이시죠? C1을 우리가 X축, Y축 기준점의 중심점 기준으로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면 C1 기둥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아래쪽에도 쭉 C1 기둥이 한 열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2 기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왼쪽 특성창에서 C2 기둥으로 바꿔서 C2 기둥을 네, 클릭해 주시고요. C2 클릭해 주시면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이렇게 보다 보니 보이네요. 네, C2 기둥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X축, Y축이 있어서 기준점이 다 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C3처럼 기준점이 없는 곳은 기둥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네, 여기는 제 C3로 바꿨네요. C3로 바꾸고 일단 임의 곳에 클릭을 해주시고 네, 클릭을 해주시고 네, 이걸 수정을 누르시고 기둥을 클릭을 해서 네, 기둥을 클릭하고 지금 수정 탭이 떴죠. 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두꺼운 화살표가 그려진 게 이동, 무브라는 뜻이에요. 무브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기준점을 삼아서 동일한 기준점 어디를 어디로 옮길 거냐를 우리가 설정해 주시거든요. 무브를 클릭하고 첫 번째 기준점 그리고 옮길 기준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끝점을 연결해서 옮길 수가 있죠.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끝점을 기둥 원래 캐드 도면 오른쪽 끝에 상단으로 이동한다 라고 클릭해 주시면 네, 우리가 정확하게 그 교차점의 기준선이 없어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C3 기둥도 기준점을 하나 삼아서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 끝점으로 이동. 밑에 노란색 선은 좀 도면이 잘못 그려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거 무시하시면 되고요. 왼쪽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기둥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위에 지금 C2 하나 빼먹은 데 있는데 제가 수업하면서는 까먹었네요. 3개가 빼먹었네요. 다시 기둥을 C2로 바꿔서 요 기둥들도 지금 중심에 센터 라인이 정확하게 없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엔드점 우리가 이동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빗이 편리한 점이 이제 그려놓고 수정이 편리하다는 점. 네, 이렇게 옆에서 온 기준 축선이 연장된 축선이 또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연장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지금 C2 두 개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D 뷰를 보면 이제 슬라브 완성, 기둥이 올라갔어요.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죠? 네, 실제로 이제 타설하면서도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가설제 거푸짐만 없을 뿐이지 실제 건물을 짓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